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크루그만 교수님의 국제경제학 챕터 3장 노동생산성과 비교우위론 리카도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교재 한번 첫 번째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약간 인트로 측면에서 내용을 좀 잠깐 정리를 하도록 할게요. 인트로 첫 번째 줄 볼까요? 자, 국가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이유로 국제무역에 참가를 한대요. 그 이유로 인해서 무역의 이익이 발생한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국제무역에 참가를 하는 거야. 그래서 국제무역에 참가하게 되면 그에 따른 대가를 얻게 되는 거죠. 그걸 바로 트레이드를 통한 게인을 얻게 됩니다. 무역의 이익을 얻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무역의 이익은 첫째 왜 발생하는가 보면요. 국가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무역을 한다. 국가가 다 똑같으면 능력도 똑같고 다 똑같으면 서로 교육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첫 번째 이유는 국가들이 우리나라가 이제 교육하는 다른 나라 국가들마다 국가들이 다르기 때문이다. 이렇게요. 다르다라는 게 이제 생산 능력도 다르고 선호하는 것들도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과 마찬가지로 국가도 각자 상대적으로 잘하는 것을 하기로 일종의 합의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잘하는 게 상대적. 우리 그걸 제목에 나와 있듯이 비교 우위가 다른 거야. 비교 우위가 달라. 이해 가시겠죠? 네. 자, 다음에 두 번째, 국가는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러니까 우선 능력도 다른 게 있는데 두 번째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직관적으로 생각해도요. 현대 자동차가 우리나라 시장만 놓고 보면 수요가 되게 작잖아. 근데 세계를 무대로 놓고 활동하게 되면 규모의 경제를 통해서 대량 생산할 수가 있게 되고 수요가 그만큼 있으니까 그럼 평균 비용을 떨어뜨릴 수 있게 되겠죠. 자, 각국이 한정된 범위의 제품만 생산하면 모든 제품을 생산하려 했을 때보다 더 큰 규모로 따라서 더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 동기를 통해 가지고 이게 서로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요.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자,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해 가지고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서 이익을 얻게 되는군. 그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뭘 다루냐면 무역의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로 이 두 가지 동기 중에 하나만 있는 우선 규모의 경제 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요거요. 비교 우위에 대한 내용을 좀 진행해 보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4개 장에서는 국가 간의 차이가 어떻게 국가 간의 무역을 발생시키고 또 무역이 왜 국가 간의 상호 유익한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고요. 자, 비교우위라는 얘기는 아주 심플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개념이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당연해 보이지만 좀 그래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노벨상 수상자인 폴 세멀스는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부인하기 힘든 진리인 경제 원리이지만 사실 지식인들조차 그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고 있지 않는 한 그가 알고 있는 경제 이론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언급했대요. 그러니까 아는 듯한데 사실은 잘 모르는 뭐 그런 내용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비교우위가 무엇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책 순서대로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비교우위의 개념을 한번 살짝 볼까요? 그래서 비교우위의 개념, 우위의 개념.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 25페이지 한번 보세요. 미국의 뉴햄프셔주의 중요한 예비선거가 일주일도 남지 않은 1996년 발렌타인데이 때 공화당 후보인 패트릭 뷰캐넌은 아내에게 줄 장미 한 다발을 사려고 묘판장에 들렸대요. 스토리가 이렇게 원서에는 그냥 쓸데없는 뭐 얘기처럼 보이지만 스토리가 있어요. 그래서 1996년 아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대통령 선거에 나가는 부캐넌이라는 대통령 후보가 장미를 삽니다. 장미를 구입합니다. 발렌타인데이인가요? 아내에게 주려는 장미 선물을 하기 위해서 요거를 이제 가게에 한번 들러본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미국은 장미 수입을 증가시켜 미국 화훼업자들을 망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의 연설을 들었습니다. 장미 사려고 했는데 많은 장미 업자들이 또 얘기하는 거야. 야, 부캐넌 대통령 후보잖아, 공화당. 그러니까 자유개방을 통해 가지고 이 장미, 야, 네가 자꾸 문을 열고 수입을 하니 수입을 해서 이거 우리 망하게 생겼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망할 듯 이렇게요. 오케이? 자, 실제로 미국의 겨울 장미 시장의 상당 부분이 미국에서는 장미를 생산할 수 없으니까 남미, 콜롬비아산 장미를 수입하는 게 사실이래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특히 콜롬비아, 왜냐면 이게 거기 발렌타인데이 2월 20일 겨울인 상황이잖아. 그래서 콜롬비아에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게 과연 나쁜가? 진짜 화훼 농가들 다 죽이는 일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경제학에선 아니다. 크게 보면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장미 사례는 국제무역의 이론 이유를 살펴볼 수 있는 훌륭한 예라고 나와 있습니다. 2월에 미국의 연인들에게 싱싱한 장미를 공급하기란 굉장히 어렵대요. 이게 2월 발렌타인데이 때 이게 장미를 선물하려고 하는데 싱싱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싱싱하게 하려면 꽃은 거기 있는 것처럼 난방된 온실에서 재배해야 하고, 그러면 에너지라든가 연료 이거 많이 써야 되잖아. 자본 투자 많이 해야 됩니다. 자, 싱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거기 나와 있는 온실을 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에너지, 열 이런 걸로 따숩게 해줘야 되고요. 또 자본도 투자해야 됩니다. 온실 같은 자본을 투자해야 되고요. 오케이? 기타 희소한 자원으로 인해서 희소한 자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많은 노력이 들어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힘들다 이 얘기입니다. 큰 비용이 드네요. 큰 비용이 발생합니다. 오케이? 자, 그 자원들은 다른 재화를 생산할 수 있는데 사용했다라고 하면 더 유익할 텐데. 그러니까 이 자원들을 여기 기회비용이 크다라는 것은 다른 데 썼으면 더 효과적일 텐데 여기 장미, 능력도 안 되는 장미에다가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쵸? 겨울 장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미국 경제는 컴퓨터든 다른 재화를 더 적게 생산해야 되네요. 그러니까 뭘 포기한다? 예, 컴퓨터를 포기해야 됩니다. 이렇게 포기해야 되는 여기서 말하는 비용은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생산을 줄여야 되니까 그거를 포기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컴퓨터로 나타낸 장미의 기회비용은 일정한 양의 장미를 생산하기 위해서 사용한 자원으로 생산할 수 있었던 컴퓨터의 수. 야, 장미 하나 생산하기 위해서 컴퓨터 얼마나 포기해야 돼? 그렇게 해서 표현합니다. 우리 뒤에 다시 볼 거예요. 자, 예를 들어 거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기회비용에 대한 예를 좀 살짝 설명하고 있어요. 자, 기회비용에 대한 예, 뭐 경제 언론에서 하는 거지만 한번 봅시다. 자, 현재 미국은 발렌타인데이에 판매할 1000만 송이의 장미를 재배하고 있대요. 오케이? 그만큼의 장미를 재배하기 위해서 사용된 자원을 만약 컴퓨터에 사용한다면, 아니, 컴퓨터 10만 대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10만 대의 컴퓨터. 이해하시겠죠? 지금 어떤 스토리인지.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가지고
1000만 대의 장미를 생산할 것인가? 만약에 이걸 생산 안 하면 10만 대의 컴퓨터를 생산할 수 있는데 그걸 선택할 것인가? 그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만약에 현재 컴퓨터가 생산되고 있다라고 하면은 컴퓨터 10만 대의 기회비용은 1000만 송이의 장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간단한 얘기죠. 발렌타인데이 장미 1000만 송이는 콜롬비아에서 대신 재배될 수도 있었는데 만약에 콜롬비아에서 재배되었다면 미국에서 생산했을 때 컴퓨터로 나타낸 장미의 기회비용보다 훨씬 더 쌌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콜롬비아에서 장미와 컴퓨터에 따른 기회비용을 생각해 보면 콜롬비아에서는 장미 하나 생산하는데 크나큰 희생을 치르지 않고 더 작은 희생을 치르고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싸게 생산하니까 기회비용이 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반구에서 2월은 겨울이 아니고 여름이기 때문에 장미를 재배하기가 여기서는 여름이야. 지금 상황에서 재배하기가 훨씬 더 수월했을 것이고 콜롬비아 근로자들은 컴퓨터 같은 기술적인 정교한 제품을 만드는 데는 좀 생산성, 어떤 재능도 현재는 없는 상태고요. 덜 효율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컴퓨터에 생산하는 자원의 양이 콜롬비아에 사용됐을 경우 더 적은 양의 컴퓨터가 생산될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콜롬비아에서 두 재화 간의 교환 비율은 겨울 장미 1000만 송이가 컴퓨터 3대일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요건 미국 케이스야. 1000만 대의 장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10만 대의 컴퓨터를 미국에서는 포기해야 되는데 콜롬비아에서는 콜롬까지 쓸게요. 아니 10만 대까지 포기할 건 아니고 한 3대의 컴퓨터만 포기해도 1000만 송이의 장미를 생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희생이 더 작다 이런 뜻으로 나타낸 것이죠. 자, 이러한 밑줄 치세요. 기회비용의 차이로 인해서 세계 생산이 국가 간에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재조정될 수 있다. 그게 바로 기회비용이 비교율을 나타내는 겁니다. 결국 미국이 겨울 장미의 재배를 중시하고 그 자원을 컴퓨터 생산에 돌리는 한편 콜롬비아는 컴퓨터 산업에 사용된 자원을 전환해서 컴퓨터 생산하지 말고 장미를 재배하게 되면 생산 자체가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거기 한번 다음 페이지 가상의 표가 나와 있는데 한번 참고로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보니까 미국과 콜롬비아가 있습니다. 미국, 여기 미국, 콜롬비아, 콜롬까지 쓸게요. 콜롬비아. 자, 여기는 어떻게 돼? 장미. 네, 100만 송이 컴퓨터 1000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0이고 컴퓨터는 플러스 100이고 오케이? 그리고 콜롬비아는 얘가 플러스 10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30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총 개를 이렇게 나타내 보니까 총 개를 보니까 장미는 이렇게 콜롬비아가 조금 생산을 더 많이 해서 미국에게 갖다 주는 거야. 그러니까 미국은 생산 덜 하는 거야. 콜롬비아가 생산을 더 해. 전체적인 장미의 생산은 일정한데 컴퓨터 생산이 이렇게 훨씬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둘 다 플러스 될 수 있는데 기준을 잡으려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그래서 마지막 단락 볼까요?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를 표로 다시 한번 보면 예전과 같은 양의 장미를 생산하고 있지만 이제는 이렇게 비교위에 맞춰서 생산을 하게 되니까 더 많은 컴퓨터를 우리가 가지고 소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미국은 컴퓨터 생산에 전념하고 콜롬비아는 장미 생산에 전념하는 이러한 생산의 조정을 통해서 서로 협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생산을 조정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조정을 통해서 세계 경제의 규모가 확대됐다. 컴퓨터를 더 많이 교환하고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 규모가
확대되고요. 확대되었고요. 오케이. 자, 그래서 옆에도 보시면 세계 전체로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소비를 많이 할 수 있으니까 궁극적으로 세계인들의 생활 수준은 향상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국제무역이 세계 생산을 증가시킨 이유는 계속 반복하는데 각국이 비교 위에 있는 재화의 전문화를 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더 많은 양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맨 마지막 줄 잘 체크하실까요? 한 국가에서 다른 재화로 나타낸 한 재화의 생산의 기회비용이 더 낮게 되면 그 국가는 해당 재화에 비교 우위가 있다. comparative advantage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예에서 콜롬비아에서는 장미가 겨울 장미입니다. 겨울 장미에 비교 우위가 있고요. 미국은 컴퓨터에 비교 우위가 있게 되는 거예요. 콜롬비아가 미국 시장을 위해서 장미를 생산하면 미국은 콜롬비아 시장을 위해서 컴퓨터를 생산하는 역할 분담을 하게 되는 것이고 양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상호 이득이라는 윈윈 무역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굵은 글씨 보세요. 즉, 각국이 비교위를 가진 재화를 수출하게 되면 두 나라 사이의 무역은 두 나라 모두 이롭게 된다. 같은 말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실제로 그러냐? 그래서 실제로 일어났다는 게 아니고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자, 실제 세계에서는 어떤 나라가 장미를 생산하고 어떤 나라가 컴퓨터를 생산해야 될지 그게 중앙에 누구 힘센 누가 조정자가 그거를 이렇게 정해주는 그런 건 없습니다. 양국 모두 장미와 컴퓨터를 소비자에게 나눠주는 사람도 없어요. 대신 국제적인 생산과 무역은 공급과 수요가 지배하는 요 시장 원리. 누가 그러면 이러한 효과를 위해서 비교 우위를 통해 가지고 누가 장미를 생산하고 누가 컴퓨터를 생산하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라고 하면 그게 다 시장에서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시장에서 결정되고 상호 이익을 가져다 주는 무역이 실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할 만한 이유가 있을까? 네,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음 절에 나와 있는 굵은 고딕으로 나와 있죠? 노동 생산성의 국제적인 차이에 이렇게 나와 있는 상호 이득을 국제무역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다라는 대표적인 모형이 리카도의 모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번 시간은 약간 인트로 측면에서만 살짝 살펴보았고요. 다음 시간에 단일 생산 요소의 경제 해가지고 리카르도 모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